말 그대로 수용도의 하나의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해서 생성할 수 있다. 수용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생각 열기를 잠깐 보면, 그래서 A, B, C, D에 5개 지점이 있고, 그래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서로 이동 가능하면 최소 도로가 몇 개 건설돼야 되냐. 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에서 B,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를 건설하면 다 이을 수 있죠. A, B, C, D를 다 우리가 다 다닐 수가 있는데 대신에 약간 경제성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A에서 E를 가는데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최소한으로 우리가 수용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가 무엇이냐를 찾는 과정인데, 자, 교과서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꼭지점은 줄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꼭지점은 보존해야 돼요. 대신에 변을 줄일 수는 있어요. 변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진 수용도를 우리가 생성 수용도라고 한다. 여기서 생성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뭐 새로 만들어낸다. 뭐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영어로는 스패닝 트리라고 해요. 스패닝. 스팬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확장한다, 뭔가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 다른 말로는 뭐 신장 트리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요 아래 예시를 보시면 T1은 생성 수용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꼭지점이 다 5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수용도 맞죠. 이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틀이. 얘는 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트릴 필요는 없는데, 얘 회로가 있죠. 서킷이 있기 때문에. 됩니까? 근데 이러한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나무가 뭐냐를 찾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성 수용도다.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 꼭지점이 사라졌죠, 갑자기. 그래서 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생성 수용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생성 수용도의 개념은 왜 우리가 배우냐면은 어떤 그래프를 만들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객체를 만든다 생각하면 됩니다. 바탕, 베이스, 우리가 어떤 뭐 수박을 기르기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씨앗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어떤 의미는 이해되겠죠. 자, 153쪽 갑니다. 자, 예제 3번 보시면 생성 수용도의 개수인데 얘는 우선은 수용도는 아니죠. 왜냐면 서킷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우리는 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뭐냐면 회로를 없애면 돼요. 그럼 얘를 회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변을 하나를 제거하면 되죠. 하나. 2개 제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 끊어지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만 제거. 그러면 이 변이 4개죠. 4개 중에서 하나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성 수용도의 개수는 4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AB를 지웠다. 내가 AB를 지웠으면은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트리가 되죠. 맞죠? 서킷이 없으니까. 다 연결돼 있고. 자, 여러분 2번 가겠습니다. 2번. 그럼 2번도, 선생님, 그럼 하나만 삭제하면 되는데 좀 어려운 게, 이 가운데 있는 거를 삭제를 해도 회로가 존재하죠. 밖에 오각형이니까. 근데 만약에 B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 얘를 삭제했다, 내가. 그 얘를 삭제를 해도 회로가 여기 또 있기 때문에 수리가 되지 않죠.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뭘까? 어떻게 우리 이걸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케이스는 뭐 나누기 따라 달라지겠지만 1번 B2를 제거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B2를 보존하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책에서도 B를 삭제하냐 안 하냐로 케이스 분리했는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B가 중간에 끼어 있는 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B를 제거했어요, 제가. 그럼 B를 이렇게, 자, 없앴다. 이렇게 흰색으로 칠할게요. 그럼 이렇게 해도 회로가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오각형이니까 회로를 없애려면 5개의 변 중에서 하나만 삭제하면 되니까 이때는 수용도의 개수가 5C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5개죠. 5개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 5개 중에 하나를 제거하는 거니까. 됩니까? 자, 만약에 두 번째요. 자, B를 만약에 보존했다. 자, B를 만약에 보존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B는 살려야 되면은 B가 남게 되면은 위에도 회로가 되고 아래도 회로가 되죠. 그러면 이 2개의 회로를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변을 하나씩 삭제해 주면 되죠. 그러면 B가 보존이니까
위에서 회로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남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삭제하면 되니까 EC1. 맞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아래쪽 이 회로에서도 나머지 세 개 변 중에서 하나만 제거하면 되니까 3C1. 그래서 고배 법칙을 적용하면 6이 됩니다. 따라서 1번 경우와 2번 경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적용하면 답은 5 더하기 6에서 11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시된 그래프의 생성 수용도의 개수가 몇 개냐를 따지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경우의 수나 이런 확률 통계에서 다루는 이런 조함동적인 테크닉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 3번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중간에 끼어 있는 요 변을 제거하냐 남기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만약에 AC를 제거한다면 그러면 이제 사각형이 되니까 요 네 개의 변 중에서 하나만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네 가지가 되고 만약에 AC를 보존하게 되면 그러면 보존을 하면은 우리가 나머지 요 아래쪽에도 회로고 위쪽도 회로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제거, 여기도 두 개 중에 하나 제거. 그래서 이때는 4.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8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괜찮죠? 자, 계속 이어서 그러면 이 의사결정할 때 우리가 요 생성 수용도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한번 보시면 이 연결된 그래프마다 값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변에는 2, 여기는 3, 1, 4, 뭐 5라고 할까요? 이걸 마치 이 도로망으로 친다면 이 길로 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지점에서 B로 갈 때 어느 경로로 가야 최소 비용으로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알고리즘을 따질 때 우리가 이런 최소 생성 수용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임의의 꼭지점을 하나 선택합니다. 이 꼭지점을 하나를 선택해. 왜냐면 어차피 항상 꼭지점은 다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꼭지점 하나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랑 연결된 게 뭐 몇 개가 있겠죠. 변이. 그럼 이 중에 비용이 있을까요? 2, 1, 4라고 치면은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럼 가장 저렴한 것을 선택한 다음에 얘랑 연결된 어떤 꼭지점이 또 있겠죠. 그럼 얘를 이제 이 또 집합 U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2번 단계입니다. 그래서 얘를 추가한 것을 우리가 다시 유로 재정의한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최소 비용의 그래프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알고리즘이죠. 그럼 여기서 또 연계된 그래프가 있으면은 여기서 최소 비용을 선택하고요. 이때 C가 있다면 C를 또 A, B, C를 새로운 집합 U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서 또 연결된 게 최소 비용을 또 추가해서 A, B, C, D로 정의하고 이 과정을 U 한 번 반복하면은 이제 최종 그래프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산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프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아마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이런 어떤 그래프상에서 최소 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소개가 안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 방법은 프림 알고리즘이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아마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다익스트라, 뭐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도 하고 뭐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크루스칼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크루스칼. 크루스칼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좀 유사합니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약간 조금의 미세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한번 혹시나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어떤 이런 알고리즘을 조사해서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해서 최소 비용의 경로를 찾는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은 참 좋은 보고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추천을 좀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프림 알고리즘은 최소 비용을 선택하는 건데 역으로요, 여러분들 비싼 경로를 제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2, 1, 4라고 치면 4가 비싸니까 비싼 경로를 제거하는 이런 알고리즘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 종류가 많아요. 역크루스칼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또. 그래서 역으로 비싼 거를 제거하는 것도 있고 싼 거를 채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제시된 그래프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거기서 이제 그래프를 찾아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예제 4번인데 요 프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가장 경제적인 생성 수용도를 찾는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차피 모든 꼭지점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A를 제가 선택을 할 거예요. A.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은 A랑 연결된 편이 비용이 2, 1, 1이 있죠. 맞습니까? 근데 물론 1, 1이니까 뭘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여기 잘 보시면요. 만약에 2, 1을 선택하게 되면은 얘는 또 D랑 연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차피 연결할 거라면 D랑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더 이제 경제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C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저는 D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A와 D를 이렇게 가장 경제적인 코스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A와 D를 이제 새로운 집합 AD로 정의를 하죠. 그럼 여기서 또 저렴한 경로를 찾아요. 1, 3, 5. 그럼 1이 싸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한번. 되겠습니까? 물론, 그 다음에 것을 또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작은 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CD를 우리가 정의를 했고, 이 중에서 이제 그 다음에 비용이 가장 또 저렴한 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얘를 연결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회로가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연결하면 안 된다 해서 얘를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 여기서는 또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또 비용이 최소가 돼야 되니까. 우선 여기서는 이제 2를 이제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B에서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저렴한 게 2가 있고 여기 3이 있죠. 그럼 2랑 연결해 볼까요? 2, 요렇게. 괜찮습니까? 요렇게 됐고. 이제 여기서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최소 비용이, 뭐가 이제 최소 비용입니까? 여기서는. 음, 여기서 연결을 최소로 하려면 2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4고, 3이고, 여기는 3이죠. 맞죠? 그러면 4는 연결하면 비용이 비싸니까 3을 아무래도 연결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했다고 치면은 회로가 존재하지 않고 다 연결을 했죠, 다. 그럼 이제 최소 값을 구하는 거니까 한번 더 해볼래요, 한번? 비용을 더 해보면 얼마입니까? 요거 아까 1,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2.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3, 그 다음에 여기 2죠. 그래서 이것들을 더 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9가 나오죠, 9.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비용의 어떤 생성 수용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없죠? 괜찮죠?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문제 4번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그래프 K5에 대해서 이런 어떤 가중치가 있을 때, 변의 가중치가 있을 때 최소 비용이 되는 어떤 생성 수용도가 뭐가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 A를 내가 임의로 선택했다면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저렴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요. 한쪽을 이렇게 이어보시고 근데 B에서는 이제 비용을 보니까 3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3이 있죠. 1이 경제적인 게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연결해야 되는 게 이제 두 개 남았죠. 두 개. 두 개 남았는데 음, 이 상태에서 뭐 C는 누구랑 연결하는 게 좋니? 3이고 여기는 또 1이죠. 1. 이게 제일 경제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이어보시면 벌써 이제 다 연결이 됐습니까? 연결이 덜 됐죠. 이제 마지막 A랑 2를 이으면 됩니까? 저렴한 게 2. 그래서 이렇게 있게 되면은 모양이 다시 그려줄까요? 제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X자로. 맞아요? 그럼 모든 꼭지점이 다 연결이 됐죠. 그럼 비용으로 보면 2, 여기 1, 1이니까 더하면 얼마니까 6이죠. 아마 답이 6인 것 같습니다. 6이 맞습니다. 예, 6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6이다. 최소 비용으로 모든 꼭지점을 연결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